네, 한의학에서 보고 있는 목구멍 통증, 즉 인후통의 한의학적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한 강의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사례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한 번은 이제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해서 검사를 해보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본인은 괴롭게 해서 여러 가지 검사나 치료를 했는데도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20대 후반의 여성이 내원하였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보훔 사화탕이라는 약을 가감해서 체질에 맞게 가감해서 투여를 했는데 그렇게 불편하던 목의 가시가 사라졌다고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느낌이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이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처방하신 보음사화탕 어떤 약인가요? 이 보음사화탕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음혈을 돋궈주어서 화를 없애주는 신기한 치료약입니다. 음혈을 돋궈준다는 것은 대개 보면 관골이 약간 나오고 관골이 나오고 하관이 약간 빠진 듯한 이런 여성, 대개 여성들이 여기가 통통하고 지적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관이 통통해야 되는데 이 관골이 나오고 이렇게 쪽 빠진 이런 형이에요. 이 여성도 바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음혈을 돋궈줘야 되겠구나. 음혈이 부족하고 화가 있어서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한 증상이 나타났었구나 하고 판단되어서 보음사화탕을 가감해서 투여했는데 아주 좋은 치료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 약은 사실은 상당히 까다로운 약입니다. 또 어려운 처방입니다. 의사들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처방인데요. 절대적으로 체질이 잘 맞아야 되고 정확한 진맥에 의해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만 투여가 가능한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가감해서 써야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떤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길래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박사님? 우선 현삼이라는 한약이 2돈, 그러니까 8g 정도가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현삼이라는 약이 위군, 제일 중요한 약입니다. 이 현삼은 음이 허한 것을 보해주고 화를 다스려주는 아주 명약 중의 명약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화가 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병, 목구멍이 아프거나 눈이 뭐 뻑뻑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음이 허하고 화가 많아서 오는 이러한 데는 이 현삼이라는 게 아주 명약이 되겠습니다. 음이 허하여 화가 타오르면 반드시 써야 되는 약재라고 한의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이 약이 8g이 들어가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혈을 돋구는 사물탕 제제인 숙주향 당기 청궁 백작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을 돋구어서 화를 꺼주는 지모 황백이라는 약이 여기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체질에 맞게 이것저것을 가해서 또 쓰면은 더욱 좋은 효과가 납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은 인후통을 호소를 했는데 음을 꺼주는 약을 처방해 주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물론 그것은 체질의 감별에 의해서 병의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생긴 모습을 보면은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붉으면서 관골이 있고 하관이 빠진 형입니다. 그러면서 유난히 턱이 길게 생겼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관골이 나오고 턱이 긴 것은 음이 허하기 쉬운 체질이라고 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눈썹이 진하니까 사물탕이 들어가고 얼굴이 붉으니까 화에 의해서 병이
많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음사화탕을 선방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맥은 어땠나요, 박사님? 맥은 보통 70맥 정도 좌우가 치는데 이 여성은 102맥, 100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감기나 어디 가렵거나 가려운 증상 또는 어디가 썩는 병 또는 화가성에서 오는 전형적인 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을 보고서도 이것은 다른 감기나 가렵거나 썩는 병이 없기 때문에 화가성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음사화탕이라는 것을 선방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불편하다고 호소한 증상들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우선적으로 난소 낭종이 있어서 우측 난소를 제거했고 또 자궁 내막 소파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음혈이 부족돼질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얼마 전서부터 목에 생선 가시가 걸린 듯 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저기를 다녀보아도 별 이상이 없고 그냥 감기 비슷하니까 감기약이나 먹으라고 했답니다. 본인은 그 약을 먹어도 잘 낫질 않으니까 또 다른 데를 가보고 다른 데를 가봐도 치료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감기가 자주 오는데 주로 목으로 오고 생각이 많은 편이고 수술 이후에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화도 식후 노곤한 그런 혼건 증상이 있고 가스가 자주 나오고 가끔 미스거릴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나왔는데 난소 수술 이후에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오면서 엉치가 아프고 비염이 여름 빼고는 아주 심하면서 배에서 늘 꾸룩꾸룩 소리가 잘 난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난소를 제거한 병력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약 한제를 복용한 결과는 어땠나요? 네, 한제를 복용했는데 벌써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것이 거의 다 치료된 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음이 허하고 화가 많아서 온 그러한 증상은 오랫동안 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바로 다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의사에 의하면 의사가 가장 애먹는 것이 음이 허한 것이다. 이렇게 한의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음이 허해서 오는 여러 가지 병은 오랫동안 원인이 오래 걸린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치료를 해줘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고 꼬리뼈가 잠깐만 앉아 있어도 아프다고 하면서 비염 증상이 있고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나오고 목에 가래 낀 듯한 이러한 증상은 있으나 인후통은 없고 피부가 닭살이고 등에 여드름이 잘 난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생리를 했는데 아주 생리를 28일 만에 기분 좋게 생리통 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코가 막히고 아침 일어나면 목이 따갑고 배꼽 근처가 앉았다 일어나면 무겁고 아프다고 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네,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느낌은 사라졌는데 또 처음에 병원에 내원할 때는 다른 증상들을 지금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몸이 좋아지면서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이 사라지면 그 다음 아픈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이 사람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한제 든 후에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불편함들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여성이 한제를 복용 후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것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리통이 없어졌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또 꼬리뼈 아픈 것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비염은 여름 빼고 꽉 막혔었는데 요즘 막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였고, 잠잘 때 발이 답답해서 발을 내놓고 자야 하고, 양볼에 뜨거운 열감이 있으면서 가스 나오는 것은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꼬리뼈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한약을 복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사님? 네, 허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물리치료를 잘 받죠. 또 꼬리뼈가 아픈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꼬리뼈가 아픈 것은 음이허한 것이고 병이 깊은 것이기 때문에 물리치료 같은 이러한 간단한 것으로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혈이 부족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음혈을 돋구는 그러한 치료를 해야 꼬리뼈의 통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여성에게 바로 음혈을 돋구는 그러한 약을 썼더니 차츰차츰 꼬리뼈의 통증도 줄어들었고, 세제, 내제를 쓰면서 모든 증상들이 좋아졌고, 특히 꼬리뼈 아픈 거, 목구멍 아픈 거, 비염 등이 모두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음혈을 보해서 인후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한 사례자까지 만나보셨습니다.